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글날에 신고된 10명 이상 서울 도심 집회만 52건. 서울시가 어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게 집회 측의 주장이지만 현재 서울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글날 세종대왕 동상 주변에는 왕을 기리는 인파 대신 차벽이 둘러싸일 전망입니다. 10월 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일평균 확진자가 20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감염 경로 불분명과 고령 환자 비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2022년 착공해 지상 15층 규모로 공연장과 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에 우체국이 신설됩니다. 그동안 우편과 금융 업무를 위해 수서동까지 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금천구 옛 대한전선 부지에 추진되는 종합의료시설과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환자 2명은 코로나19 양성 판정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일단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뭡니까? 네, 해당 증후군은 일명 어린이 괴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 유럽이나 미국에 소아나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된 특이 사례입니다. 발열이나 발진, 가발성 장기 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 반응이 특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증후군을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해당 증후군의 국내 현황을 파악 중인데요. 국내 신고 사례 7건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실험실적 검사, 전문가 회의를 한 결과 2명이 사례에 부합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다행히 2명 모두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상태입니다. 네, 퇴원을 했다니 다행이군요. 자, 코로나19 발생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4,239명입니다. 어제보다 75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422명입니다. 추석 당일부터 6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5명 더 늘어난 5,410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61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현황은 어제 새벽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주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2,77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로 확인 중이 934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641건 등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지난 5일간의 추석 연휴간 서울시에서는 하루 평균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균보다 적은 수치지만 연휴 기간 상대적으로 적었던 검사 수와 함께 연휴간 감염됐을 수 있는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102명.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휴 전주 대비 일평균 3명이 줄었지만 연휴 기간 검사 수가 평소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 오히려 감염 경로 불분명 확진자와 고령 환자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17.5%였던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지난주 19.5%로 증가,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 65세 이상 확진자는 2주 전 23.8%에서 지난주 27.4%로 증가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지난 한 주간 서울시 코로나19 사망자도 4명으로 전주 대비 1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1주간 서울시 집단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54명, 다중이용시설 16명, 직장 관련 6명 등으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조용한 전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편 10월 5일 0시 기준 서울시 1일 확진자는 11명으로 강북구 북서울 꿈의교회에서 3명, 강남구 오피스텔 1명, 관악구 피트니스 관련 1명입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에 따른 잔존 감염을 찾기 위한 선제 검사를 확대 추진합니다. 또한 한글날에 신고된 10인 이상의 집회 52건에 대해서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료 접종 건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사람들. 현재 무료 접종이 가능한 만 12세 이하 아이들은 물론 유료 접종 대상자인 부모들까지 예방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무료 접종 기간이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맞기 위해 유료 접종에 나선 어르신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최근 발생한 백신 노출 사고로 품귀 현상을 우려하는 불안 심리가 겹쳐 서둘러 접종에 나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월 정도에 맞췄는데 올해는 9월 맞추기 전에 끝날 때 맞추려고요. 저 추워지기 전에 조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미리 맞추고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코로나19와 독감이 한꺼번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이 유사해 의료 현장에서 감염자가 뒤섞이거나 동시에 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많아지면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2월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3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동시 감염이 이뤄진 경우에는 사망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독감이라도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독감이라도 먼저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사실 이번 연은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되고요. 독감 백신은 늦어도 11월 초까지 맞아야 합니다.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데 최소 2주가 걸리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독감 환자는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2월엔 58만 7천여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8월 계획이 발표된 이후 1년여 만인데 현재는 이전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SH공사의 신내동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SH, 중랑구가 함께 SH공사의 중랑구 이전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중랑구로의 이전이 확정되고 1년여 만의 결과 이 자리에서 세 개 기관은 공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또 SH 본사도 발전하고 또 중랑구도 발전하는 방안으로 꼭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의 중랑 신사옥은 신내동 318번지 1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빈 땅으로 방치됐던 SH 소유의 부지입니다.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서며 업무시설 이외에 세종문화회관 분관 형태의 공연장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대략 600석 규모로 중랑구의 첫 문화시설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이 진행 중으로 군은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부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까지 올리면 약 45%의 공공기여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우리가 공연장,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공연장이 전무하고 우리가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한편 SH공사의 신내동 이전은 중랑구 경제 발전에 큰 획이 될 전망입니다. 본사 직원이 1,300여 명에 이르고
공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인근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대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SH공사 중랑 신사옥 공사는 2022년 시작해 2년 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에 우체국이 새로 들어섭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이후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곳이 바로 세곡동인데요. 이르면 내년 초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세곡동 550번지 일대 우체국 신설을 위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설계 기간은 올 12월까지. 내년 3월이면 주민들은 우체국 공사 현장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지난해 LH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건립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번 설계 착수로 현실화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설계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 말까지 이제 설계가 되고 내년에 우체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 9월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곡동 우체국은 토지 면적 496제곱미터에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체국 신설이 무엇보다 반가운 건 관련 시설이 없어 우편과 금융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곡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주민들께서 이제 수소동까지 가서 우편을 보낸다든지 금융 업무를 보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자체라든지 이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또 서울지방우정청 이런 기관들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우체국 신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세곡동 우체국은 내년 9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금천구의 종합의료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8월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부지 면적만 8만 985제곱미터인 금천구 옛 대한전선 부지입니다. 공장이 이전하고 그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온 이 부지에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통과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거 용지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임대주택 141세대를 포함한 990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산업용지엔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섭니다. 병상수는 810개입니다. 금천구는 종합의료시설 내 일부 공간을 기부 체납받아 치매 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장 조성을 비롯해 금천구청역 앞 광장 주변에 연도용 상가를 배치한 특화 가로 등도 계획돼 있습니다. 가로변으로 연도용 상가를 계획을 해가지고 상업기능 위주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고 공개공지 4개소를 계획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고 광장을 조성해가지고 역세권 일대 이제 개방감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벚꽃 축제 같은 지역 문화 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개발 계획은 주민 열람을 거쳐 오는 11월 초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내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해 오늘 2024년엔 완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고요함과 정적, 도서관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차도 마시고 모임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도서관이 강동구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후년까지 10곳이 차례로 선보여진다는데요. 어떤 곳인지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각종 책들로 즐비한 벽면 서가 앞에 음료와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긴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강동구의 첫 선을 보인 복합문화도서관 다독다독입니다. 강동역 복합문화도서관
이름 그대로 책도 읽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다독. 연면적 285제곱미터 규모의 1호점에는 신간과 스테디셀러 등 2,500여 권의 책이 소장됐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선 여유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고 소모임실에선 낭독회와 독서 토론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다독의 의미와 차가 함께 있다는 차다자. 지역의 일반적인 도서관들과는 다르게 이곳은 도서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페 공간이 있고요. 강동구는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모두 10개소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내동 1호점에 이어 천호동과 암사동에 다독 두 곳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구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지금 2호점과 3호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4개소, 그래서 2022년 6월까지 총 10개소를 이번에 문을 연 다독 성내동 1호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도서관의 변화는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에서도 개방감 있는 카페형 도서관으로 학교 도서관이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입구부터가 화사합니다. 서가 옆으로 기다란 스탠드형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는 은은한 조명도 달았습니다. 335 쉴 수 있는 공간과 가볍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토론실, 그리고 난방이 되는 온돌마루까지 중랑구 한 고등학교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너무 이렇게 꽉 막힌 분위기였으면 지금은 이렇게 카페같이 개방적으로 변해가지고 더 약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애들이 일단 와서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요. 되게 스터디 카페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도대체 언제 오픈을 하냐, 빨리 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학교 도서관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꿈담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낡고 어두운 폐쇄형 학교 도서관을 밝은 개방형 도서관으로 바꾸는 게 핵심. 도서관에 놀이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넣는 등 획일화된 도서관의 구조를 개선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해 벌써 4개 학교가 리모델링을 마쳐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신영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병설 미디어고등학교가 리모델링을 마쳤고 중랑중학교와 면동초, 묵동초와 묵현초등학교가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개교한 학교가 몇 개 없을 정도로 좀 오래된 학교, 낡고 오래돼서 불편한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낡고 오래된 이 학교 시설을 갖다가 좀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를 희망했고, 한편 리모델링된 학교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이후 학교와 구청이 업무 협약을 진행해 방과 후 시간이나 주말 시간 등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올해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유 열사의 행적이 있던 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용산구에서도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에서 추모제가 마련돼 열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3.1운동을 이끌다 체포돼 모진 옥고를 치르다 이듬해 9월 28일 생을 마감한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마련됐습니다. 뜻깊은 날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행사 순서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치러졌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생명과 같는데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독립돼 있어야만 자유가 보장되지, 국가가 독립되지 못한 데는 자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용산구는 지난 2015년 유관순 열사가 묻혔던 옛 이태원 공동묘지가 바라보이는 부군당 공원 한켠에 추모비를 세우고 매년 순국일에 맞춰 추모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에 유관순길 명예도로 지정과 4개국어가 지원되는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열사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유열사의 서훈 1등급 격상 기념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00주년 또 200주년, 300주년 이렇게 가면서 늘 우리 가슴속에,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횃불로서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소임을 다하는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36년 묘지 이장 과정에서 사라진 유열사의 유해. 현재 중랑구 망우리 공원에 이태원 묘지 무연 분묘 합장비에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구입니다. 태릉 골프장 택지 조성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유네스코에 개발을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노원구 태릉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유네스코에 서한을 보내 문화경관 훼손과 태릉 연못 복원 불가,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협약 불이행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층이 세계유산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는 8일 초록 태릉 측은 한국 유네스코 회관 앞에서 항의 서한 전달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동구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살고지 야외 자동차 극장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운영합니다. 영화 상영은 금, 토, 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모아나와 겨울왕국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흥행작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80대를 우선 예약받으며 영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상영 당일 오후 6시부터 영화 종료 시까지 주차료도 면제됩니다. 코로나 속 집에만 있는 자녀들 어떤 문화생활을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실 겁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서울도서관 외벽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전시가, 그리고 방문 관람이 중단된 서울대공원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돌고래 관련 공연장이 오늘부터 선보인다고 합니다. 작은 문화생활이 코로나에 지친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